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꾸준히 함께 수업을 해온 학생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앞으로 이 시리즈로 계속 혜문 씨와 함께하게 될 텐데요. 이 시리즈 컨텐츠 이름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해 보다가 오글거리고 오글거리는 것들을 좀 피하다 보니 팟캐스트 with my Korean student 해문으로 잡아봤어요. 그냥 아주 딱딱한 제목이 나와버렸어요. 오늘부터 팟캐스트를 함께 할 제 고급반 학생 혜문 씨를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팟캐스트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저도 이 컨텐츠를 처음에 의뢰했을 때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너무 기뻤고 감사했어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우리가 처음 수업한 날이 2023년 11월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거의 매주 성실하게 수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벌써 저와 함께한 한국어 수업이 한 1년 7개월 정도 됐네요. 시간 정말 빠르죠? 그러게요. 정말 빠르네요. 그렇죠. 제 채널에 처음 나오셔서 아직 혜문 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혹시 이름이랑 지금 어디 사시는지, 무슨 일 하시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이름은 해문이고요. 지금은 대만 타이베이에 살고 있어요. 게임 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주로 해외 게임을 발굴하고 퍼블리싱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게임을 대만이나 동남아 시장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또 게임 산업에 몸을 담고 계신데 특히 회사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도 계속 게으르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혜문 씨는 제 한국어 고급반 학생들 중에서도 한국어를 발음이며 정말 너무 잘하시는데 혹시 한국어는 언제부터 어떻게 공부하게 되셨어요? 그 한국어를 시작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저는 대학교 때 교환 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1년 정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원래 한국 드라마랑 예능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컸고요. 그 이후로도 일이든 취미든 한국어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들으시면서 한국에서 1년밖에 안 살았는데 어떻게 한국어를 저렇게 잘하시지?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혜문 씨가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지만 한국어 초급 시절도 있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하시면서 혹시 초급, 중급, 고급 각각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는 저도 많은 분들처럼 드라마나 예능, 케이팝을 많이 접했어요. 자연스럽게 자주 나오는 단어나 표현의 발음이 귀에 익다 보니까 초급 때 문법이나 단어를 외울 때도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 초급 단계에서는 교재를 중심으로 문법과 단어를 공부했지만, 머릿속에 드라마에서 들었던 표현이 떠올라서 더 쉽게 이해되고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중급부터 고급까지는 한국에서 어학당을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수업도 매일 있었고 한국어를 계속 써야 하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하기 실력도 빠르게 늘었던 것 같아요. 고급반을 마치고 대만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약 8년 정도 한국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는 배우지 못했던 비즈니스 표현이나 존댓말을 직장에서 많이 익히게 됐어요.
또한 한국어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처음 대만에 돌아왔을 때부터 언어 교환 친구도 만들었고요. 지금도 뉴스 기사나 유튜브 콘텐츠를 꾸준히 보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루틴 덕분에 계속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노출되면서 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혜문 씨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 오시다가 좀 더 깊고 폭넓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와 1년 반 전부터 말하기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언어라는 것이 사용하지 않으면 또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혜문 씨처럼 고급반 학생들도 꾸준히 말하기 연습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그동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눴던 주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AI 관련, 또 반도체, 연봉 협상, 우울증, 한국의 교육열, 대만 음식 이야기까지 우리가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국어로 대화를 했더라고요. 총 36개나 되는 주제였어요. 그동안 혜문 씨와 다뤘던 주제들을 크게 나눠보면 사회나 정치, 문화 같은 시사적인 이야기들이 40%로 가장 많았고, 경제나 기술, 산업 관련 주제들도 30% 정도로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교육이나 언어, 세대 차이 같은 이야기, 마음 건강이나 일상생활, 여행, 이런 취미 같은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도 수업 시간에 30% 정도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가볍기만은 하지 않고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주제들을 골라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이었어요. 어때요?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주제들이 좀 기억에 나시나요? 와, 진짜 저렇게 많은 주제를 이야기했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업 시간에 항상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주셔서 그거 준비하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어휘도 높일 수 있었어요. 특히 AI나 반도체 같은 기술 관련 이야기나 그리고 대만 사회와 연결된 이슈들은 저한테도 의미가 컸어요. 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도구로 써보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혜문 씨와 이야기하면서 정말 재미있고 또 유익했는데, 그럼 혹시 특히 기억에 나는 주제가 있을까요? 기억이 남은 주제, 많죠. 특히 추상유 문제, 그리고 게임 산업, 패스트 패션 같은 주제는 제 업무나 일상생활도 연결되어 있어서 더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수업이 단순한 공부라기보다는 제 한국어 어감을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매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참 재밌고, 그게 또 제 생각을 확장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고급반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하시는 업종으로 인해서 또 저도 그렇고 혜문 씨도 그렇고 IT 관련 주제를 저희가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인물도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에서 일하시는 젠슨 황 등 그런 쪽으로 좀 다뤘고요. 지금 혹시 게임 회사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회사에서 주로 한국 개발사랑 소통할 때 메일이나 회의, 메신저를 통해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계약 조건이나 마케팅 일정, 기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할 때 직접 한국어로 설명하거나 조율하는 일이 많았어요. 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게 대만에 있는 회사에서 일할 때 큰 강점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혜문 씨는 지금 몇 개 언어를 하시는 거죠? 지금은 중국어, 그리고 영어, 한국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업무상 영어는 동남아 파트너랑 소통할 때 쓰고, 한국어나 중국어는 개발사랑 직접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혜문 씨는 한국어를 불편함 없이 말할 수 있으신데, 이렇게 외국어를 편하게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점이 뭔가요? 저는 외국어를 잘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은 넘어서 그 나라 사람들과 같은 감정선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일할 때도 직접 그 나라의 언어로 소통하면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신뢰감 있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나라 사람의 모국어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것이 더 가능하니까 친밀감도 더 느껴지죠. 일상 한국어랑 비즈니스 한국어는 좀 또 다르잖아요. 물론 지금 너무 잘하시지만 회사에서 특히 한국어를 사용하실 때, 그래도 좀 이 부분은 아직도 나에게 힘들다, 어렵다 하는 부분 있을까요? 뭐 듣기, 말하기, 아니면 아직도 비즈니스 단어 쓰기 이런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네, 처음에 회사 다닐 때는 사실 제 한글 타이핑 속도도 정말 늘렸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표현도 익숙하지 않아서 메일이나 문서 작성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AI도 없었을 때라 힘들었죠. 지금은 쓰기보다 말하기는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회의할 때 상대방 말이 너무 빠르거나 억양이 강하면 예를 들어 사투리가 섞여 있을 때 처음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또 제가 잘 모르는 주제가 나오거나 어떻게 한국어로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는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조금 있는 회의 상황에서는 감정을 조절하면서 차분하게 전문적으로 말해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모국어로도 사실 회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외국어로 회의를 하는 건 아무래도 긴장되죠. 방금 혜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하다가 막힐 때도 감정 조절하면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조금은 능청스럽게 차분하게 계속 이어나가는 스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어를 잘하면 혜문 씨처럼 대만에서 회사에 입사할 때 좀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모든 업종, 직종에서 뭐 한국어가 필요한 건 아닐 테고 대만에서는 보통 어떤 산업, 직군에 지원할 때 한국어를 잘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대만에서는 유통, 무역, 관광 산업도 그렇고, 특히 게임 산업이나 IT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어를 잘하면 굉장히 큰 강점이 돼요. 한국 기업이랑 협력하는 회사가 많다 보니까 한국어 가능자를 찾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특히 PM, 사업 개발, 운영팀 같은 포지션에서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유통, 무역, 뭐 관광 산업, IT나 게임 산업 이런 곳에서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럼 한국어 발음에 대한 질문도 제가 좀 궁금해요. 한국어 발음이 사실 고급반 학생들도 문법 이런 건 잘하지만 자연스러운 발음을 하기를 어려워해요. 혜문 씨는 뭐 억양, 발음 다 굉장히 좋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혜문 씨와 시범 수업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발음이 좋으셨나요? 아니면 뭐 타고나셨나요? 발음 연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어휘량은 굉장히 많은데 발음 때문에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본인만의 말하기 방법이나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 사실 저도 배우는 과정에서는 제 발음이 특별히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아, 저도 제가 어떻게 배워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공유해 볼게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걸 많이 보면서 듣기로 한국어를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배우면서 말하기 연습을 했고, 마지막에는 문장 쓰기나 장문 쓰기를 해보려고 했죠. 이 과정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와 비슷한 순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듣기로 그 단어에 대한 인상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심고, 그 다음에는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읽고 쓰는 것.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듣기로 시작하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많이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발음을 따라하게 되고, 억양이나 리듬도 몸에 익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발음을 피하지 않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소리 내어 말해보는 연습도 많이 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더 자연스러운 발음이 될 수 있어요. 음,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글을 읽으면서 발음을 익히는 게 아니라 먼저 듣고 그 단어를 공부하면 발음을 이미 좀 똑같이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단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훨씬 원어민 발음과 똑같이 구사할 수 있겠죠. 듣기 능력 향상은 결국 말하기와 쓰기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니까요. 역시 비결이 있으셨네요. 듣기를 먼저 하고 또 이렇게 말하기나 다른 문법들을 공부하는 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혜문 씨 한국도 가끔 가시는데 한국은 처음 어떻게 가셨고 얼마나 자주 가셨는지 궁금해요. 또 처음에 한국에 갔던 이유가 뭐였고 그 뒤에는 왜 방문했는지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한국은 처음에 2014년 그때 친구랑 여행으로 갔었어요. 웃긴 게 그때 제가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광지가 아니라 방송국인 KBS도 가보고 예능에서 나왔던 서울대 캠퍼스도 찾아가 봤어요. 정말 그냥 팬심으로 갔던 건데 누가 알겠어요. 딱 1년 뒤에 제가 그 학교에서 진짜 공부하게 된 줄 몰랐네요. 음. 네, 그 다음에 그 2015년에 교환 학생으로 서울에 1년 동안 지내게 됐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매년 출장이나 여행으로 한 두 번씩은 계속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게 지금까지 다녔던 직장들이 전부 한국과 연관이 있었고 출장 기회도 자연스럽게 많았어요. 첫 직장을 무역회사였는데 한국에서 전시회가 열려서 처음으로 서울 출장을 다녀왔고, 두 번째 직장을 게임 회사였는데, 정기적으로 협업하는 파트너사가 있어서 그때도 출장을 갔죠. 지금도 게임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서 행사나 미팅 때문에 한국 자주 가게 되는데요.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무려 3번이나 출장을 다녀왔어요. 아, 10년 전쯤에 한국을 처음 방문하셨군요. 그때 또 업무나 여행으로 그 뒤에도 자주 가셨고요. 한국을 처음 갔을 때나 아니면 지금도 한국 갈 때마다 혹시 이건 대만과 좀 특별히 다른 문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한국 사람 성향이나 이런 거? 문화적으로 느꼈던 차이는 아무래도 사람들 간의 거리감인 것 같아요. 대만은 조금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편인데 한국은 친해지면 훨씬 빨리 가까워지고 정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로 서열을 정리하는 문화도 참 신기했어요.
대만에서는 사실 나이를 거의 안 따지거든요. 서양 음, 문화랑 조금 더 가까워서 나이 차이가 있어도 친구들끼리는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꼭 먼저 나이를 물어보고 그에 따라서 그 순서 정해지고 호칭도 딱 정리되잖아요. 그런 점이 저한테 정말 재밌고 또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부분이 다르군요. 맞아요. 한국은 또 나이로 인해서 또 호칭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일단 나이를 꼭 따져야 되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아, 정말 재밌네요. 사실 한국과 대만은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또 저를 비롯해서 아직 대만을 안 가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 연기자 김대명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그분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에도 나오시고 산부인과 의사 역을 맡으셨는데 그분이 대만 여행 간 콘텐츠가 굉장히 유명해요. 채널 15야 맛멋 대대라는 코너에서 소개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대만에 가고 싶다 하면서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그때 김대명 씨가 대만을 극찬하셔서 저도 그 컨텐츠를 재밌게 보고 대만의 미를 영상으로 많이 느꼈거든요. 혹시 한국인들에게 대만을 소개한다면 좀 어떤 거, 꼭 이런 건 가보세요 하고 알려주고 싶으세요? 음, 소개하고 싶은 거 많죠. 대만을 소개할 기회가 생긴다면은 저는 꼭 야시장 문화랑 길거리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만은 작지만 다양한 매력이 있는 나라예요. 자연 환경도 아름답고 교통도 편리해서 여행하기가 좋고요. 타이난이나 화롄처럼 서울에서 못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분위기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음, 저도 김대명 씨 영상 보면서 특히 타이난이 정말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특히 대만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대만을 못 가봐서 대만에 놀러 가서 학생들도 좀 만나고 수다도 떨고 싶고 그래요. 조만간 대만 여행을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좀 만나주세요. 네, 그럼요. 네. 혜문 씨는 또 한국어를 잘하시니까 특히 영화, 책, 유튜브 등도 한국어로 자막 없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컨텐츠를 볼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데 요즘 한국어로 보는 한국 드라마, 뭐 유튜브, 책 이런 거 있나요? 있으시면 고급반 학생들에게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즘은 드라마나 예능은 거의 안 보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긴 시간을 투자해서 드라마를 한 회씩 앉아서 보는 게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대신 요즘은 한국 관련 컨텐츠는 주로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즐겨보고 있어요. 제가 처음 들었던 한국어 팟캐스트는 송은이 김숙의 비밀 보장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수다 떠는 느낌이 좋고 재미있는 코너도 많고 무엇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말하는 자연스러운 속도로 진행되니까 처음 들었을 때 조금 빠르다고 느꼈지만 내용이 일상적인 주제들이라서 한두 문장 놓쳐도 크게 지장은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슈카월드를 가장 자주 들었어요. 원래는 팟캐스트로 듣기 시작했는데 유튜브에서 영상이 있어서 같이 보고 있어요. 시사나 경제, 정책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딱딱하지 않고 정말 쉽게 또 재미있게 줘서 이해가 잘 돼요. 한국어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배경 지식도 함께 얻을 수 있어서 언어 공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끔은 무속소 생활자 아니면 여둘톡도 듣고요. 강연 채널 세바시 그리고 건축 이야기를 다루는 셜록 현준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음, 저도 비보 비밀 보장 정말 좋아해서 자주 들었었어요.
팟캐스트 같은 게 길거리 이동 중이나 집안일 하면서 소소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죠. 슈카월드는 저도 혜문 씨 덕에 알게 됐어요. 진짜 유익한 채널이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주제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리고 셜록 현준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유튜브예요. 세바시도 정말 좋죠. 짧고, 발표 형식으로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니까 듣기 공부에 정말 좋은 컨텐츠 같아요. 정말 오늘 이렇게 혜문 씨와의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혜문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도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눴지만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제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해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죠. 그동안 제가 한국어를 어떻게 배워왔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기대됩니다. 네, 저도 그래요. 이 팟캐스트 with my Korean student 해문이라는 컨텐츠는 앞으로 해문 씨와 계속 함께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들으시면서 이런 주제도 좀 다뤄주시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나누는 팟캐스트가 되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들려주신 혜문 씨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만나요.